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뉴스 중에는 또다시 군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눈길을 끌고 있죠. 그것도 같은 부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육군은 즉각 선 군기 행동 수칙을 만들겠다고 나서는데요. 그 내용은 남녀 군인 사이에서는 한 손으로 악수한다든지 이성 교제를 금지한다는 등등의 대책들이었습니다.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직위 해제, 연금 박탈과 같은 강력한 처벌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매일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한 가지씩을 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군 장성 출신의 국회의원이 이번 사건을 놓고 대령이 40대 중반인데 외박을 거의 안 나갔던 것이 원인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외박을 나가지 못해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원인, 외박을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29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쉐보레 고객님,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한 해 자동차 보험료도 꼭 받아가세요. 지금 쉐보레를 구입하시면 최대 200만 원까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일부 차종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오늘의 뉴스에 대해서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뺑소니 사건, 네. 크림빵 뺑소니 사건. 그렇죠. 오늘 국민이 안타까워하죠. 네. 그런데 용의 차량이 특정됐다고 경찰이 밝혔다면서요. 네네네. 근데 전에 지금까지 혐의를 받았던 그 차량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안타까움을 안겼던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 사건이죠. 이 사건의 용우 차량이 지금까지 알려진 외제차 BMW이 아니고 쉐보레 윈스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오늘 청주 흥덕경찰서에 설치된 수사본부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CCTV 동영상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윈스톰을 용의 차량으로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용우 차량이 윈스톰으로 밝혀짐에 따라 초기 BMW로 본 경찰 초동 수사에 문제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엉뚱한 차종을 대상으로 뺑소니 보험을 추적하는 바람에 시간 낭비는 물론이고 은닉할 시간을 준 셈이라는 것이겠죠.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강모 씨가 윈스톰에 치이는 장면을 추가로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면서 BMW 승용차 등은 사고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티즌들은 자수만이 피해자에게 마지막 용서를 빌 방법이라면서 용의자가 하루빨리 자수하거나 혹은 잡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많이 주었어요. 네. 그렇군요. 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시켜서 대사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장 있죠. 김용판 씨. 네.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확정받았네요. 그렇습니다. 1심, 2심, 마지막 3심까지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 은폐하고 허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서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죠. 네. 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되어서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4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서 정치 관여,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 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오는 2월 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됩니다. 김 전 청장은 오늘 판결에 대해서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억울함과 분노, 고통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조만간 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티즌들의 의견은 반으로 갈렸는데요. 한 네티즌은 지록 위마이다. 사법부의 정의는 죽었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비난했고요. 네. 다른 네티즌은 확인되지 않은 한 경찰관의 말만 믿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던 사람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줘서 고맙다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해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의원, 네. 국회의원이 됐죠. 그렇죠. 는 어떻게 됩니까? 조사를 받습니까? 위증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모해 위증 혐의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 전 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은 권은희 의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권 의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허위 증언을 했는지를 입증할 계획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명백히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내용과 최종 수사 결과가 다르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참담한 실정이라는 심경을 표현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는 권 의원을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의견은 역시 반으로 갈렸는데요.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무죄로 나오고 사회 발전을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내부 고발한 사람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면서 권 의원을 응원하는 댓글도 있었고요. 출세를 위해서 거짓 증언하고 결국 국회의원까지 했다. 진실은 이렇게 밝혀지는 것이라면서 권 의원을 비난한 의견도 있었네요. 네. 참 반반 의견이군요. 네. 오랜 기간 정부가 추진해오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작업 이 하루아침에 백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 정부는 2013년 7월 건보료 부가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서 부가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죠. 그런데 오늘 그 기획단의 개선안이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돌연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죠. 네. 이처럼 18개월 동안 추진하던 건보료 개선 작업을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한 것은 역시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연말정산 폭탄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고소득 직장인 피부양자에게 건보료를 더 매기는 개선안을 발표할 경우 여론의 거센 반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기획단이 마련한 건보료 부가체계 개선안에는요. 부자에게 유리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지우는 기형적인 형태의 현행 건보료 부가체계를 뒤바꾸는 내용이 포함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건보료로 2만 원을 내고 송파구 세모녀는 5만 원을 냈던 그런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겠다는 뜻이죠. 그럼 바꿔야죠. 그럼. 예, 네. 그러니까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고소득자에게 보험료를 더 매기고 네.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고 있는 이들에게 건보료 부담 의무를 지우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네. 그러나 담배세 인상, 연말정산 파동 등 증세 논란에 휩싸였던 정부는 이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뭐 앞으로 더 검토한다고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했더군요. 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은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네. 한 네티즌은 연말정산보다 더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건보료 개선인데 네. 이 정부는 도대체가 생각이 없다. 이런 아마추어 정부가 어디 있느냐면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네, 아주 반대하는 의견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무선 청소기. 선이 없어 걸림 없죠. 코드 제로. 선이
있죠. 코드 제로. 자유롭게 청소해요. 행복하게 청소해요.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원인. 군인들이 외박을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무료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성폭행범이 외박을 못 나가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하면 정상 참작 되는 겁니까? 군인 전체를 모독하는 망언입니다. 6660번입니다. 의견도 아주 빨리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뉴스 생각하기 주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원인, 외박을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의견입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네, 지금 시각은 6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시내로 곳곳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대로는 국회의사당에서 의원 회관 앞 2, 3차로에서는 승용차 간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근이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곡로 부천 쪽으로도 화곡로 입구 부근 교차로 하비차로에서는 승용차 간의 사고 여파 때문에 뒤로 시속 2, 30km 안팎입니다. 시내도심 전 시간 LG U+ 본사 출발한 행진이 SK 앞에 도착하면서 모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 2개차로 계속 타차되고 있어 남대문 을지로가 많이 혼잡하고 뒤로 밀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아직은 많이 곳곳에서 이제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가선도로는 안양간에 거의 전 구간이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도심 쪽으로도 광명교 이전부터 목동교 쪽으로는 시속 2, 30km 안팎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외곽 의정부 쪽으로 군자교부터 중랑을 지나 지금 창동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북부 가선도로도 도심 쪽으로는 묵동 나들목부터 하워골 램프까지 시속 2, 30km 안팎입니다. 삼성과 함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엊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는 무상 보육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어린이집 확대 배경에는 무상 보육이 있고 무상 보육의 포퓰리즘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분이시죠. 오늘 정면 인터뷰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엊그제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어린이집 확대 배경에는 무상 보육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무슨 뜻입니까? 현재 우리나라 무상보육은 소득이 많든 적든 취업을 했든 안 했든 무조건 누구나 다 공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공짜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수요가 폭증했는데 보육교사의 처우는 월급 평균 120만 밖에 안 돼 근무 조건이 매우 열악하니까 네. 평균 4년 반도 못 돼서 직장을 떠나고 맙니다. 네. 이 수요는 이렇게 폭증을 했지만 근무 여건은 열악하니까 경험 많고 질 높은 보육교사가 제대로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인터넷 강의만 들어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내줬던 것이죠. 이런 이 현재와 같은 묻지마식 퍼주기 무상보육으로는 경험 많고 유능한
질 높은 고급 인력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고 바로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이런 이번에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의 배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번 이제 아동 학대 그 배경을 뭐 교사의 개인에게서 찾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는 아주 이런 무상 보육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수요 폭증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물론 개인이 잘못했죠. 네. 그러나 그 개인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그 구조를 살펴야만이 제대로 치료가 되겠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무상 보육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현행의 이 무상 보육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먼저 이 보육이 가장 먼저 필요한 대상은 취업모, 직장을 가진 어머니들입니다. 취업모. 그래서 취업 여부와 소득 기준에 따라 무상 보육 서비스를 차별적이고 선택적으로 제공을 해야만 합니다. 네. 이 전업주부한테도 어린이집 무료 이용 시간을 일정하게 늦추되 취업과 소득에 따라서 기본 시간을 주고 여기에 다양한 옵션을 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무상 보육을 소득가의 70%한테만 준다고 하면은 당장 3조 원이 절약이 됩니다. 네. 이 돈으로 우수한 민간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면은 경험 많고 유능한 질 높은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정도 절약할 수 있고 보육 서비스의 만족도 올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 무상 보육을 하자고 한 것은 새누리당의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는데요. 예, 물론입니다. 네. 대선 공약은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약일지라도 이것이 공약이니까 전혀 바꾸지 않고 그냥 가겠다라는 것보다도 현실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지 않고 공약했으니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매몰되다 보면은 돈은 돈대로 쓰지만은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약속한 것을 자신이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낭비와 손해를 보느니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전면적인 보편적인 복지 보육을 이제 선별적으로 가자 이런 말씀이고 소득 기준으로 해서 70%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말이죠. 얼마 전에 그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이 어린이집의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 이야기를 하면서 0세부터 2세까지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 애착 관계, 부모의 그 애정 관계로 인해서 친엄마가 키우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얘기하고 연이어서 나왔거든요. 그거하고 조금 기준은 좀 다른데 맥락은 같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0세부터 2세까지의 어린이들은 엄마 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네. 그래서 OECD에서도 0세에서 2세까지 이용률을 30% 미만으로 해라고 권고하고 있고 네. 스웨덴 같은 복지 천국도 10%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도 우리는 공짜니까 안 하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서 너도 나도 보육시설로 이렇게 지금 보내지고 있는데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현행의 무상보육을 바꾸는 방향에 이런 면도 반영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그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일정 시간은 기본적으로 주고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추가 옵션을 소득과 기준, 취업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공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무튼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요. 지금도 무상 보육이 이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참 방향을 틀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가 나서면은 좋겠지만은 물론 이것은 지금 이 대통령도 국회에도 지금 적잖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원을 살펴보면은 2010년도에 지방선거 때 야당에서는 삼무일반이다. 곧 무상 보육, 무상 급식, 무상 의료 그리고 반값 등록금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렇죠. 2년 후인 2014년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 두 분 다 무상 보육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 사단이 벌어진 건데요. 네. 이렇게 이 여야 모두가 지금 공이 책임이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솔직하게 털어놓고 우리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인정을 하고 고쳐야만이 이 문제는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청와대에 대놓고도 써도 대선 공약 고칩시다 이렇게 고치세요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미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고 공약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된다라고 네.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는 무슨 법안을 고치든가 뭐 이런 작업을 착수하실 겁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되는 것은 이게 법안 개정으로 이제 연결이 될 텐데, 예. 법안 개정은 각각 그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진행이 될 내용인데, 네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심재철 의원님은 주장만 하시고 그 해당 상임위 소속이 아니시니까 참 곤란하시겠네요. 아마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여론의 분위기, 네.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가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증세 없는 복지를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가운데서 이 지방 교부세를 비롯해서 지방 재정 개혁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야당에서는 반대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 재정을 개혁해서 국민 세금을 알뜰히 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과연 현재 지출 정책을 그대로 하면서 지방 재정 개혁만으로 부족한 세수가 메꿔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지출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상보육을 아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예. 무상보육을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상위 30%를 빼면은 당장 3조 원이 절약이 되고 그 돈으로 보육 부분에다 쓸 수 있으니까 다른 부분의 재정이 3조 원만큼 절약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여튼 복지 개혁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 건강보험료 개선한다고 하는 게 갑자기 백지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그랬답니까? 건강보험의 부가 체계가 분명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네. 이번에 지금 백지화하겠다라고 했는 것은 저는 아마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라는 보고 소뚜껑은 뭡니까? 그거는 뭐 연말정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나도 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덮은 거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잘 모르세요? 네. 건강보험료 부가 체계에 문제가 분명히 있고 네.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분명히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네. 이것이 일정이 잠시 중단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전면 백지화된 것인지 네. 그걸 잘 모르겠는데 백지화까지 됐다면은 이것은 굉장한 유감입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계속 검토한다고 또 오늘 또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예, 이 기다려봐야 이 문제에 관해서도 한 말씀 하셔야 되겠는데. 어떤 거요? 이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이 청와대와 정부가 지금 어떤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당신의 역할은 무엇이고 나의 역할은 무엇이다 따라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조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네.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지 알겠습니다. 몰라서. 자, 기왕 연결됐으니까요. 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상당히 걱정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지율 하락은 작년 하반기 청와대 문건 유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의 실망, 여기 연말정산 폭탄이 겹쳐져 가지고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건데요. 네. 저는 이 국정 운영의 큰 흐름이 바뀌어서 하루빨리 저도 지지율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 흐름이 크게 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데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말이 소통과 인사쇄신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인사쇄신을 어떤 소통을 보일지 네. 또 어떤 인사쇄신을 보일지 좀 더 지켜보면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무슨 어린이집도 찾아가고 전통시장도 찾아가고요. 극장도 찾아가서 국제시장 영화도 보고 말이죠. 또 이제 비서관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티타임도 갖고 여러 가지 이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형식의 소통 만족하십니까? 그런 형식의 소통 그리고 소통을 다양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네. 물론 필요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소통을 하시는 건데 네. 문제는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있고 네.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소통이냐 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견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국민은 무엇을 고치기를 바라는 것인지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반성하고 고쳐야 할 점은 없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수용을 하고 반영하는 게 네. 바로 이런 점들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앞에 인사쇄신 말씀하셨는데 인사쇄신을 하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근데 국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인사쇄신을 해라?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 내정자가 네. 등장했는데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고 네. 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인사쇄신 네.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소통을 어떻게 펼쳐나갈 건지 네. 좀 지켜보고 지금 있습니다. 가장 거론되는 인사쇄신의 대상자는 누구로 보십니까? 그걸로 뭐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이 곧 치러지죠? 네. 예,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딱 한 말씀만 해주시죠. 간단히. 원내대표 경선은 아마 우리 저희 당의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아마 축제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당과 청와대의 관계, 네. 당과 정부의 관계를 설정을 하느냐. 네. 그래서 당의 목소리를 올바로 낼 것이냐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당청 관계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이었습니다. 네, 또다시 군대 내 성폭행 사건이 터졌는데요. 육군이 성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 수칙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가 된 내용을 놓고 아니 이거 가지고 성폭력 성추행 사건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는 시각도 있습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을 지내신 분이죠. 자주 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관급 장교가 또 여군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아니 이거 왜 자꾸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겁니까? 일단 군인들이 예. 독수 공방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예. 아무튼 그 권력이 있기 때문에 예. 권력에서 빚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그 47살 먹은 만입니다. 만 47살 먹은 육군 대령과 만 21세 된 그 여군 하사가 사랑을 나눴다. 이건 통상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에게 권력이 없다면 예. 과연 그러한 일이 성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그 권력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독수 공방 때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독수 공방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네. 자,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있죠. 이분이 군 장성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네. 군 중장 출신이시죠. 네. 그런데 여단장이 외박을 나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공감하십니까? 그 상황은 그려집니다만은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예단장이 만 47세인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도 사실은 주말부부입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주말부부 이런 사람들이 그 예단장처럼 그러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외박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행을 하고 성매매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네.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아마도 송영근 의원께서는 너무 이제만 집착하는 문화를 꼬집은 것 같은데 조금 본질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아, 네. 신인균 대표님도 외박 나가셔야 되겠네. 네. 주말 부부시라고 그러셨는데. 자, 그런데 군대 내에서 말이죠. 이 성희롱이라든가 이 큰 넓은 의미의 성폭력 문제에 관해서 이 시각이 아직도 좀 전근대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성희롱 문제 같은 걸 제기하면 말이죠. 왜 그때 얘기하지 그때 얘기 안 했느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면 이야기 못하는 이유가 또 있거든요. 못하기가 쉽죠. 그렇죠. 본인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못하고 하는데 그 불이익이 뭐냐면 이번 여군 하사 같은 경우도 그 장기 선발 같은 것이 다 걸려 있습니다. 아하. 그 이제 장교들은 진급이 걸려 있고요. 장교들은 그 계급이 중령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른바 비정규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 진급마다 진급이 걸려 있어가지고 상급자에게 꼼짝도 못하고. 네. 그리고 부사관은 장기 선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대 후에 한 3년에서 4년 지나면 그 장기 선발 심사를 하는데 그 장기 선발의 경쟁률이 한 10대 1에서 20대 1 됩니다. 네. 이것을 통과해야만이 평생
군대라는 직장의 국방부 공무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나의 관사로 불렀는데 네. 안 왔어요. 관사로 왜 그러면 불러요? 너 장기 선발하는데 이사고과에 마이너스 줄 거야 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풍기기만 해도 그것을 물론 거부해야 되지만 그것이 굉장한 압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손봐야 됩니다. 네. 관사로 부르는 게 문제고요. 관사로 왜 부릅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시당초 그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관사로 불렀겠죠. 할 말이 있었으면 사무실로 집무실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렇죠. 지금 이제 또 문제가 그 육군 중령쯤 되면 40대지 않습니까? 40살 되면 중령이 되는데요. 그 나이쯤 되면 아이들이 다 중학생쯤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못 가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중령 대령들이 다 자기 가족들하고 관사로 계속 이렇게 이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한 중령쯤 되면 대전이나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가족들을 따로 이렇게 집을 구해서 놔두고 자기만 임지로 주로 다니는 게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이상가족이네요. 그런데 혼자 있는 그 자기 관사에 밤에 왜 예군을 부르냐는 거죠. 그 애시당초 하려고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여성 하사가 녹음을 했어요. 네. 그런데 녹음을 했다는 것이 또 비판을 받는 혹시 무슨 꽃뱀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오고 가는 이런 풍토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비판을 하는 사람 다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군 하사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그 대령의 권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특히나 김장수 전 장관 국가안보실장의 부관까지 지냈던 자기 동기들 중에서 최고 선두주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육군 11사단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11사단 같으면 이른바 메이커 사단 그럽니다. 아주 좋은 부대로 이렇게 뭔가 앞으로도 경력 관리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막강한 사람을 상대로 자기가 이런 어마어마한 성폭행이라는 것을 고발을 하려면은 증거가 없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처음 성폭행 당한 것도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어떤 역공에 당하지 않으려면은 그런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꽃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꽃뱀이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사고를 고치기 위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앞에 관사 이야기하셨는데 여군이라든가 남자군이 혼자서 이성의 관사를 출입해서는 안 된다. 뭐 악수할 때는 한 손 악수만 허용한다. 뭐 이런 식의 이 성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 수칙을 만들었는데 이거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것도 우리 여군들이 오히려 좀 더 사실은 여군들도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 내용에도 보면 남자와 여자 여군이 남군 여군이 같이 둘이만 차를 타서는 안 된다. 여군이 들어오면 문을 열어놔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방에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데 겨울에 예를 들어서 여군하고 남군하고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 같으면 문을 열어놔야 되면 난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병사들 운전병들이 아침 되면 수송부대는 전부 자기 임무들이 다 있어요.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선탑자들이 타야 되는데 여군이면 또 한 사람 더 태워야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 있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연금을 박탈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경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연금 박탈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미안하지만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훈 선생님. 영어를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내 자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그룹.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로 정렬 2588 2588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